오늘 진행할 강의는 어, 좀 빠르긴 하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 관찰 1학기 총평 강의 많이 하더라고요. 유료 강의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강의는 좀 다를 거예요. 제가 개발한 지 한 3년이 되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 이야기 하나 해 드릴까요?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면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아 이런 식으로 총평을 작성해야 되는구나.'는 다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왜 우리가 쉬운 업무는 좀 빨리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업무는 계속 미루게 되고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아실 텐데요. 매달 매달 작성하는 것들, 첫 달에만 좀 데이터 작성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선생님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달, 석 달 이렇게 거의 6개월 동안 작성하는 거는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변화되는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렇게 작성한 것들을 우리 1학기 총평은 어떻게 하죠? 그냥 3월부터 7월까지요. 구강 검색해서 출력만 하면 되거든요. 조금 수정해서. 그러니까 왜 쉬운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선생님이 수기로 '아 총평을 적어야 되는데.' 하고 한 명 한 명 총평을 적으려면 영역별로 적고 막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구강 검색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3 월부터 7 월까지 작성한 걸 검색해서 정리하고 인제 출력물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생활기록부 형태로 이렇게 보낼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쉬운 작업이에요. 어려운 작업 아니거든요. 그것도 어렵다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쉬운 작업이다 보니까 되게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총평 강의를 왜 빨리 잡았냐면 원래는 한 7월 셋째 주 요 정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의가 계속 와. 이렇게 총평하면 될까요? 우리 다음 주에 부모님 생활기록부 보낼 건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근데 정말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제가 날짜 잡아서 제가 되는 일정이면 되니까 빨리 날짜를 잡아서 제가 총평 강의 해 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서 부모님 배부 자료, 생활기록부 배부 자료 배부하세요라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수기로 작성하고 배부해야 된다면 아마 선생님들 7월 말이나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넘어갈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할게요." 주말 막 밤새서 하거나 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빨리 검색해서 자료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빨리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느껴져요. 자 오늘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를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란 건 사용법은 우리 아이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용법 다 있어요. 조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저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좀 링크 달라고 하면 그것만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는 어린이집, 유아교육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매달 매달 작성해야 될 관찰일지를 개정된 표준교육과정 범주로 다 체크리스트화 해 놨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면 체크하고 점수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체크한 항목들을 다 문장으로 구현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구현해 놓다 보니까 출력물을 봤을 때 그 항목들을 충분히 서술식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부모님 상담하는 자료 그다음에 선생님이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표준보육 과정에 있는 범주 내용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누적된 결과물을 토대로 1학기, 2학기 결과물을 검색하고 그 검색한 것을 토대로 발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우리 아이들 사이트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평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 평가를 작성해야 하는 업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장님은 해야 될 것이 많지만 교사로서 해야 하는 평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육일지에 작성하는 일평, 하루 평가, 그 다음엔 관찰일지의 월, 총평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선생님이 평가라는 타이틀로 작성을 하고 있죠. 보육과정 평가라는 건 이거는 개정되기 전의 내용입니다. 요 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개정되기 전의 평가 지표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잘 되어 있는데 보육과정 평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기 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보육과정 평가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및 변화 정도를 이해하고 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육과정 평가를 위해서 수집하는 영유아 발달 특성 및 변화 정도에 대한 자료는 생활기록부 작성과 부모 면담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일과 및 놀이 실행을 성찰하는 평가는 이거는 일지겠죠. 다음 보육에 반영이 되어 보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보육과정의 운영은 실행평가 계획 단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 단계의 내용이 다른 단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적합한 보육과정 실행 및 계획을 위해서는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안에 보면 뚜렷하게 두 가지죠. 일지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 관찰일지는 이렇게 적어서 생활기록부와 부모 면담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꼼꼼히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여기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보실 분. 우리가 뭐 평가라는 걸 작성할 때 기준이 있을까요?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공통된 기준은 없다. 뭘까요?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있을까요? 공통된 기준은 없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질문을 만들면서 어렵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뭘까요? 너무 어렵죠? 공통된 기준은 없다. 그죠?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기준은 있어요. 맞아요. 1 번이에요. 근데 무슨 기준이지? 난 모르겠네." 할 수도 있을 거야. 그죠? 그게 누구나 작성해야 되는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이 이거다가 아니라 "공통된 기준은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작성할 때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가라고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두 가지의 평가. 보육일지에 작성하는 평가는 어떤 기준일까요? 답 안 하셔도 돼요. 생각만 해 보세요. 보육일지에 작성하는 기준, 평가 기준은 우선 보육일지는 주체가 나예요. 교사인 나예요. 그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 반에 하루 동안 일어난 놀이에 주된 놀이를 적으려고 하는 게 선생님의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오늘 대화 나눈 걸 적거나 사진 찍은 거 중에서 적거나 우후죽순으로 적으신 분이 많아요. 항상 보육일지 작성하는 선생님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관찰일지는 관찰일지의 한 달의 총평, 관찰일지 작성하는 총평에는 뭘 적냐면 표준보육과정 범주는 보육일지나 관찰일지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뭘 적냐면 그 주체가 아이여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적고 싶은 걸 적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아이여야 되고 한 명 개별 아이인 거죠.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일어난 특징을 적는 거예요. 보육일지는 매일매일 적지만 관찰일지는 한 달 만에 적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에 그래도 특수한 그 아이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는 기준이 선생님은 있으셔야 돼요. 그냥 관찰일지 적어야 돼. 이렇게 적어야 돼. 라는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자기 기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가, 총평은 기준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필자만의 기준을 정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보육과정 평가를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이게 개정되기 전의 내용인데도 지금 다 똑같은 내용이죠. 교사는 영유아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놀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놀이에 필요한 자료는 적절히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적는 게 보육일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것들. 그다음에 관찰일지는 아이의 특성 및 변화. 한 달 동안에 어떤 특성이 일어났지, 특별한 게 뭐가 있지라는 것을 적는 게 평가 부분입니다. 자, 보육일지 평가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제 활동은 이랬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내용들.
이렇게 대부분 적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주체는 선생님이어야 돼요. 여기 안에 보육일지에서 평가에서는 모든 개별 아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육일지를 적는 선생님은 선생님이 주체해야 되고 전체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전체 중에 특수한 놀이, 정말 주된 놀이, 흐름을 읽어내기 위한 좋은 놀이를 적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관찰일지 평가는 일지의 하루의 평가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아까 주체자부터 다르고 내용도 다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다름의 기준이 좀 있어요. 관찰일지는 아이들의 발달 특성과 변화 정도를 기록하고 이걸 이제 또 연이의 총평까지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관찰일지의 평가에서 일지평가와 다른 기준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뭐냐면, 놀이일지, 보육일지에선 선생님이 주체적으로 적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평가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평가. 내가 오늘 하루 우리 반에 일어난 것을 자기 성찰의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찰일지는 평가라는 말이 잘 안 어울려요. 선생님이 아이를 평가한다. 어떤 부분을 평가한다. 이 평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항목이기도 해요.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 볼게요. 자, 관찰일지 샘플을 보면 대부분 아직도 이렇게 적게 하나요? 요즘 기본 생활은 없어져서 요걸 이렇게 안 적고 뭐 합해져서 적긴 하지만 예전에 샘플이긴 하지만 요렇게 대부분 적죠. 서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거예요. 뭐 요렇게 적기도 하고요. 3개월분, 한 달분. 이건 3개월분이라면 한 달에 2번씩 적기도 하고 기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적기도 한 거예요. 수기로 막 이렇게 적기도 할 겁니다. 제가 샘플한 거예요. 뭐 1학기 관찰일지에서 월별로 2번씩 막 이렇게 관찰일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요, 수기로. 자, 관찰일지에 사용되는 용어는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거를 좀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관찰일지에 사용되는 용어는 어떤 거여야 될까요? 우리가 평가라는 말을 쓰고 관찰일지도 총평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거기에 발달평가라는 말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답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우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뜸들이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평가라는 단어가 관찰일지는 참 안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총평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총평,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하는 내용을 적는 거죠. 자, 발달 평가는 발달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 평가하고자 하는 그 지표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발달 평가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이 중간 지점, 표준 편차에서 부족하자, 잘한다, 이걸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찰일지는. 관찰일지는 한 달 동안의 이 아이의 특수한 발달상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기술하고 그 내용들을 6개월 동안 봤더니 내가 매달 매달 적은 걸 한번 6개월 동안 봤더니 3월에는 얘가 이랬는데 어머나 지금은 이 정도로 자라게 되었네. 혹은 3월에도 이랬는데 아직까지 이건 되지 않네.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1학기 총평, 2학기 총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힘들라고 1학기 총평, 2학기 총평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매달 작성하는 걸로는 변화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 1학기 혹은 2학기, 1년 단위로 봤을 때 이 아이의 전체적인 발달이 정상 속도 혹은 요 정도 천천히 발달하다가 그다음에 급속도로 발달한 데는 왜 그랬지? 뭔가 변화가 있었나? 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1학기 총평, 2학기 총평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일지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 적당한 용어는 발달 평가 이런 말을 쓰기보다 총평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관찰일지 월별 총평에는 그럼 뭘 적어야 돼요? 하시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많아요. 월별 총평에는 원래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으냐면요. 한 달 동안에 기록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행동에 일어난 동기가 뭔지, 이 행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뭔지 한번 추측해서 적어보고 또 이 행동이 왜 이 시기에 일어나는지
기어다닌다든지 뛰어다니는 시작점이 있을 거죠. 그럼 그 행동에 대한 가치는 그 발달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외 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 혹은 다양한 뭐 체크리스트 한다든지 부모 면담했을 때 왜 부모님들이 이러한 내용을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 막 작성하면 되는 거야. 이 행동의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구체적인 에피소드 혹은 그 에피소드 상세한 내용들하고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럴 것이다." 뭐 이런 걸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외 교사에 지원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 모든 것들이 선생님의 총평에 작성하셔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월별. 다만 이 내용 선생님들이 지금 월별 작성하는 내용들이요. 우리 아이들에서 월별 선생님이 총평을 적던 뭘 수기로 적던 상관없지만 한 달에 적는 이 내용을 지금 한번 쳐다보세요. 3-4줄 적었던 10 줄을 적었던 이 내용이 정말 이 아이의 한 달을 대표하는 행동을 작성한 건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수기로 작성한 선생님들의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이 아이의 한 달을 대표하는 내용인가?' 하는 게 정말 많아요. 아이하고 대화 나눈 거, 이 아이가 이거 블럭을 쌓았다는 이게 정말 '이때밖에 못 했던 활동인가? 행동인가?' 의아한 결과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뭐라도 적어야 되니까 적어야 하는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적으면 우리가 6 개월 동안의 발달 분석, 아이들의 1 학기 총평에 변화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1 학기 총평은 선생님들이 매달, 매달 작성하는 것을 쫙 펼쳐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 한 달 한 달을 의미 없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그냥 잘 놀았네. 말하네.' 이것밖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달 한 달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적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적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아이 한 달 적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적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일어난 내용이 아니라 한 달을 봤을 때 이 아이가 정말 대표적인 내용이야. 그럼 3 월이면 정말 다른 거는 제가 아이들 개별을 모르겠지만 3 월은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언제쯤 울지 않고 인사를 하게 되었는지, 언제쯤 낮잠을 시작이 되었는지, 밥 안 먹는다고 하다가 언제쯤 점심을 먹기 시작했는지 이런 거는 정말 그 3 월에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이 행동을 관찰한다.'라고 해서 단편적으로 아이와 블록놀이 하는 거 선생님하고 책 읽는 데 와서 이런 말 나눴던 것이 진짜 내가 지금 이걸 적는데 이게 진짜 우리 아이의 우리 반의 땡땡이의 한 달을 대표하는 내용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총평의 내용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선 요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3월 27일 내가 작성했는데 이렇게 뭐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들을 꼭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총평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런 걸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월 총평에는 뭐 관찰일지도 됩니다. 또래나 동생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긴 하나 관심 표현을 상대방의 놀잇감을 빼앗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을 같이 해서 "같이 놀이하고 싶을 때는 같이 놀자." 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으나 뭔가 자신이 잘못했을 것 같을 때는 선생님 말을 듣기보다는 구석으로 숨어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고 뭐 "지도를 한다." 이게 선생님의 한 달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영역에서 놀이를 하지만 특정 교구에 집착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적으시더라고요. 부모님과 협의 후에 배변하려고 했는데 아직 스스로 표현하지 않아서 팬티에 실을 하긴 하지만 뭐 즐겁게 간다. 실을 하고 뚜껑 닫고 물 내리는 순서를 3번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 아이의 한 달을 대표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관찰일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게 월 1의 관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매달 관찰일지에 기록하며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번 달에 비해서 성장된 부분, 저번 달에 비해서 좀 도태된 부분,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되지?' 하는 부분, 교사의 지도로 인해서 좀 변화된 행동 교정, 교사의 지도에도 변화가 되지 않는 부분,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 4개 모두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4개 중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걸 적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닌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관찰일지 수기로 적은 거 보면
진짜 선생님 이게 4월을 대표하는 이 아이의 행동 내용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딱히 그렇진 않은데요. 라고 하거나, 네. 얘가 이렇게 말을 못했거든요. 뭐, 그러면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제가 지도를 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적는 내용이 진짜 우리 아이를 한 달을 대표하는 내용인지를 고민하시고,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이런 거 많이 적습니다 했을 때 좀 더 추가한다면, 보완한다면, 다양한 영역에서 놀이는 하지만 특정 교구에 집착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추상적인 내용을 참 많이 적어요. 근데 그 다양한 영역이 뭔지, 무슨 영역을 좋아하는지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다양한 영역, 무슨 영역에서 잘 놀았는데, 이제는 이 영역에 안 가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양한 영역은 무엇인지, 다양한 영역, 특정 교구는 또 뭔지, 어떤 애는 빨간색, 어떤 애는 바퀴, 다 다를 거예요. 특정 교구. 어떤 애는 레고 블럭에 이렇게 구부러진 거,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정 교구는 뭔지가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완해야 할 건 다양한 영역, 특정 교구, 어떤 선생님도 언제쯤에 좀 뭐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가 조금 더 좋아지긴 했다 했을 때 그 좋아지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나타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알아요. 이 아이가 어떤 변화가 얼마 만에 이러한지.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큰 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기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마다요. 적응하는 시기가 2달, 3달 걸리기도 해요. 그럼 그 아이가 되게 민감도가 높은 아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곳을 접근할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라고 파악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관찰을 잘하다 보면. 딱히 뭐 기질검사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 아이에 대해서 관찰을 하자면 아, 얘는 뭔가 새로운 걸 만질 때 그래도 2주는 걸려. 혹은 어떤 아이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얘는 다른 애들은 5번 얘기하면 되지만 얘는 그래도 3번만 얘기해도 되더라 하는 이 주기도 선생님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평가에 혹은 총평에 적을 때는 자세하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연희의 총평에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연희의 총평이라는 것은 월별 관찰일지를 작성해야 연희의 총평이 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신 선생님 중에 혹은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선생님 중에 아, 연희의 총평만 체크하더라 라고 해서 매달 관찰일지를 안 적고 연희의 총평만 적으려고 하신다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느 어느 상담사도 어느 뛰어난 오은영 박사도 이 아이의 단편적인 생활 기록이 데이터가 없이 연예 총평을 작성할 수는 없어요. 연예 총평을 확인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 선생님들이 매달 관찰 일지를 작성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자주 적으면 좋지만 아이들은 한 달과 한 달 사이 그렇게 많은 발달 변화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6개월 단위로 보면 변화가 보여요. 그래서 연예 총평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이 아이의 발달 변화를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수기로 적는 선생님이 있다면 발달 변화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학부모님 생활기록부 나가거나 혹은 뭐 학부모님 상담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발달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교사가 지원했는데 변화가 있었다든지 뭐 없었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꼭 작성해야 하는 건 발달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발달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표준보육 과정 토대로 해서 평가한다는 이거 개정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초 자료이긴 해요. 표준보육 과정의 영역 범주대로 선생님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교육 과정을 짤 때도 표준보육 과정대로 우리가 해요. 표준 보육 과정대로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이런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표준 보육 과정과 누리 과정이 다 연계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 이 아이는 0세 수준, 1세 수준, 2세 수준의 아이들은 이런 표준 보육 과정 범주 내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목표가 생기는 거야. 그거대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보육일지에서 아이들을 계획을 하고 지도를 하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관찰하고 기록할 때도 한 명 한 명 기록할 때도 보육일지라는 건 우리 반의 전체 일대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데 한 명 한 명마다 그 영역별 발달 변화가
뛰어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영역별 발달 변화가 없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건 관찰에서 개별적으로 이 아이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혹은 이 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혹은 이 연령의 아이들과 하는 수준에 비해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더 지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육일지 계획이며 평가이며 관찰일지도 표준보육과정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래는 맞아요. 자, 연희의 발달 변화 수기로 쓰면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1차 총평, 2차 총평, 학부모 상담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3차 총평, 4차, 그래서 1년 총평 이렇게 된다고 엄청 상세하게 적으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연희의 발달 총평 이렇게 수기로 적으면 기본생활 지금은 없죠. 예전 샘플이에요. 이 기본생활, 신체온도 영역별로 총평을 이렇게 적는 기관도 있어요. 근데 영역별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역별로. 영역별로 적지 않더라도 이 안에도 보면 수면과 뭐 식사 이렇게 적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적으면 그 안에 뭐 5개 영역이 다 포함되게 적긴 적혀요. 근데 뭐 영역별로 우리 기관은 영역별로 적으라고 한다면 그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적기도 하시고요. 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매달 매달 요렇게 조금씩 작성하죠. 작성하면 요거를 총평해서 요렇게 정리하는 거. 제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부모님한테 이제 이 배부 자료 나갈 텐데, 자,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선생님이 많긴 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수기로 작성한다 하면 앞으로 선생님들의 관찰일지 목표점을 뭘로 둬야 되냐면 생활기록부로 보셔야 돼요. 생활기록부.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크게 학부모 상담할 때 데이터 되는 자료와 1학기, 2학기 총평을 작성하는 이유는 가정으로 배부하는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앞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정으로 배부하는 생활기록부 형태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선생님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렇게 나간다 하시더라고요.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를 왜 나가야 하냐면 1학기 동안 아이는 원내에서 영역별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 형태가 아마 나중에 갖춰주고 가정으로 배부해야 됩니다가 아마 하셔야 될 일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평가제가 기준이 아니라 평가제는 굉장히 더 유해졌어요. 평가제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을 이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진짜 이 아이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을 하고 발달 변화를 읽어낼 수 있고 이걸 부모 상담 연계도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모 상담 연계도 하고 이게 이제 1학기 동안 누적된 쌓였던 발달 변화 이렇게 데이터 출력을 해서 부모님한테 배부하는 생활 기록부로 나간다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으시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찰일지 총평 작성은 보육일지 작성하고 달라요. 일지평가 작성은 선생님이 주체적으로 하고 평가하는 방식이지만 관찰일지 총평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총평, 요거를 한번 볼 텐데요. 총평. 자, 지금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 사용하지 않더라도 총평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이제 배부할 자료들 있죠. 그 다음에는 1학기. 1학기를 어떻게 1학기 총평을 마련하지? 아까 제가 구간 검색하면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부모님한테 배부할 생활 기록부는 딱 이렇게 준비하세요. 7월 마지막 달에 적은 관찰일지. 관찰일지랑 1학기 구간 검색. 구간 검색을 한 발달 변화가 나타난 통계가 있어요. 통계 자료 3페이지. 그거랑 표지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해서 이렇게 쫄대 파일을 하거나 제본도 하더라고요. 한 10페이지, 9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10장이나 9장 정도 될 거예요. 이걸 가정으로 배부하세요. 생활기록부예요. 이게 생활기록부고 1, 2학기 총평에 해당이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출력해서 가지고 계셔도 되고 우리는 출력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다 하면 PDF 파일로 그냥 어디 저장 폴더에 넣어 놓으세요.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이걸 생활기록부로 1학기 끝날 때 배부하세요. 정말 정말 만족스러워하세요. 아, 우리 아이가 1학기 동안 이렇게 지냈구나.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해야 한, 유치원 이미 하고 있죠. 생활기록부 배부되고 있죠. 어린이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관찰이지 1학기, 2학기 총평을 적는 방향을 요 생활기록부 정했기 때문이요. 생활기록부 이렇게 배부를 하시는데 이름은 생활기록부지만 아이의 발달 변화 분석 자료 해서 나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들어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관찰 노트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언젠가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관찰 일지인데 발달 일지하고 언어 일지 이거 새로 오신 분이 물어보시던데 이거는 사용법 강의나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있는데 발달 일지하고 언어 일지는 매달 적는 거 아니에요. 매달. 매달하는 건 관찰 일지예요. 발달 일지하고 언어 일지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받는 영유아 건강검진 지표 있죠. 그게 건강보험공대 가면 지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달하고 언어만 뽑아온 거예요. 그런데 영유아 건강검진은 매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언제 하죠? 1년에 한 번 그 아이가 돌, 두 돌, 석 돌. 그 아이에 해당되는 그 해당되는 도래하는 시점에 이걸 체크하죠. 그럼 제가 발달이지하고 언어일지를 그 검증된 그 영유아 건강검진에 있는 그 지표를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1년에 한 번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상담할 때 신체 발달과 언어 발달에서 경계성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말이 좀 느려요 하기보다 저희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그 검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게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를 상담할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라고 이렇게 한 장 페이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매달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지사항 꼭 읽어보시고 질문을 꼭 남겨주세요. 이거 매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관찰일지 하는 겁니다. 관찰일지. 관찰일지 사용법은 아마 공지사항이나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제가 1학기 생활기록부 이렇게 배부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달 한번 관찰일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달에 제가 5월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 달에 이 아이 이걸 7월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출력하는 거야. 표지 아무거나 고르세요. 발달 분석 일지에서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항목들. 사진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진 있는 걸로 한번 볼까요? 사진 있는 걸로. 4월 사진 있는 걸로 한번 요 사진인데 좀 깨져 있지만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뭐 된다고 여기 사진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면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렇게 신체 운동 이건 이전 거네요. 의사소통 이런 거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부모님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들이에요. 선생님이 체크한 항목인데 매달 나갈 필요 없이 이게 7월 거라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네. 이런 걸 할 수 있네. 또 사회관계용에서 아이들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 이렇게 이 내용들이 부모님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상담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원해서 잘 지내나요? 친구 관계는 어떤가요? 했을 때 이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선생님들이 체크리스트 범주화 있는 것들 했으니까 요거를 총평을 빼고 요거를 출력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출력하면 프린트 하면 표지 안 쓰면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저장은 PDF로 저장해도 되고요. 페이지는 그냥 나는 1페이지 안 할래. 그냥 2페이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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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페이지. 총평 빼고 뭐 2페이지 프린터, 10페이지 프린트 하셔도 돼요. 요것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달의 관찰 일지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영역별 내용이 들어있어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 들어가냐면 통계 다 들어가시. 이게 1학기 선생님 누적된 자료야. 통계 들어가셔서 김희주 아이 것만 제가 샘플을 했으니까 요 샘플을 보면 저는 6개월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24년 자료가 있으니까 4월에서 6월까지 했나 7월까지 했나 한번 볼게요. 구강검색 선생님 3월부터 7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작성했던 이 아이 이름 되어 있고요. 자, 어떤 선생님은요. 저희는요. 이 어린이집 이름이 어떤 선생님은 땡땡 어린이집 되어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구립 땡땡 어린이집 되어 있으면 이거는 원화 등록에 선생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황색 되어 있는 거는. 그 선생님이 등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런가 이름은 얼마든지 어린이집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시고 여기 담임교사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 4월께 이렇게 기본 생활이 그 전에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 검색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총평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요걸로 이렇게 총평이 가능한데 구간 검색을 하면 4월부터 7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역순으로 정리가 돼요. 4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역순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요. 이 화면에 보이는 요 네모만 출력이 돼요. 자, 볼까요? 한번 볼까요? 위에 7월부터 이렇게 4월까지 해서 이거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사진 있다고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하면 이 보여지는 요만큼만 출력이 돼요. 밑에 다 없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고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많은 선생님 이거 왜 다 출력 안 돼요? 안 돼. 내용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고정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사진부터 계속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화면이 고정되어 있는데 평가는 총평은 선생님이 이 정도면 해도 충분해요. 자, 그런데 저희가 뭘 해놨냐면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총평. 25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해놨죠. 업그레이드를 해놨죠. 어떻게 해놨냐면 4월부터 7월, 5월부터 하면 좋겠다. 자, 5월부터 7월 것까지 하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챗GPT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총평 검색할 때요. 이렇게 하세요. 드래그해서 복사. 얘를 눌러요. 챗GPT 눌러요. 다 이렇게 하세요. 이거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그냥 이게 들어가서 하세요. 이거 넣고 붙여넣기 하면 바로 넣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에 엔터 치수 다 역순으로 되어 있죠. 지금 5월부터 여기 엔터 치고 마지막 페이지에 위의 내용을 월별 순서대로 정리해 주고 발달 변화가 나타나게 월별 세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세 줄로 서술해 해서 정리해 줘. 이거 선생님 뭐라고 작성한지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굳이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챗GPT한테 정리하는 거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되냐면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이 그냥 만 몇 세 아이 1학기 발달 변화가 드러나는 총평을 작성해 줘 하면 그거는 우리 아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도 알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뭐뭐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를 월별 서술 문장으로 작성해 줘.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총평하는 선생님들이 월별 작성한 내용이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한두 줄만 적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한 달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그렇게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거 관찰 일지 좀 더 객관적으로 적고 쉬우려고 적는데 이 총평 선생님이 매달 매달 적는 내용을 많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한두 줄.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을 하고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복사했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해서 붙이기.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하시면 돼요. 프린트 하시면 돼요. 좀 더 길게 적고 싶다면 여기서 좀 더 길게 적고 선생님이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기 여기에 챗GPT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가끔 여기에 이렇게 정리했을 때 여기에 문장 앞에 꾸미는 모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형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꾸밈이 없는 모형은 상관이 없는데 드래그해서 붙인 건 상관없는데 가끔 꾸미는 네모, 세모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는 여기 연동이 안 돼서 여기에 이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뭐가 뜰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꾸미는 모양들을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 이러한 총평, 이렇게 구간 검색, 5월부터 7월 구간 검색했죠. 이 총평은 왜 저장이 안 돼? 저장 안 돼요. 이건 저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불러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장하면 선생님이 3월부터 6월 검색한 거 저장되고 6월부터 9월 검색한 거 저장되고 데이터가 어마무시해서 선생님이 클라우드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장하냐라고 하면 여기에 프린트 하시고요. 프린트하면 표지는 대부분 이걸 씁니다. 아이들의 그 가정으로 배부하는 생활기록부 요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요걸 해서 저장을 할 때 PDF 있죠. PDF. PDF로 저장을 하면 파일로 저장이 돼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에서 1학기 총평.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바탕화면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총표 이렇게 PDF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 프린트 해도 되고, 아, 그런데 내가 다시 부모님한테 내려고 했더니, 좀 뭔가 수정하고 싶은데 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 이거 드래그 하세요. 쭉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다시 구간 검색하고, 여기에 챗GPT 넣지 말고, 여기 다시 붙여넣기 하면 돼요. 붙여넣기. 여기 있는 내용. 다시 복사, 붙여넣기. 여기서 연도가 좀 올렸다 하면 이렇게 24년 걸 저는 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용을 더 쓴다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장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되니까 좀 불편한데 저장까지 되면 선생님이 구간 검색했던 저장을 찾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건 3 월부터 7월 하든지 이 아이가 뭐 입소했던 4 월부터 한다든지 했을 때 모든 구간에 있는 데이터를 선생님이 작성했던 데이터를 다 불러오는 거라 여기 있는 요 발달 변화는 이렇게 되고 저는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들은 완만한 곡선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파악해야 할 건 뭐냐면 이건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점수는 제가 모든 데이터마다 다 점수를 수치화해 놨거든요. 이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기준점이 아니에요. 이 기준점은 이 아이의 3월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3월이 첫 번째 선생님이 체크한 기준점이고 3월에 비해서 어떤 영역이 얼만큼 높아졌는지 그거를 알아내려고 하셔야 돼요. 완만하다가 7월 되니까 갑자기 언어 영역이 이만큼 높아졌어요. 언어 영역이 높아지면 사회관계 영역도 같이 높아질 거예요. 언어적으로 아이들이 대화 소통이 잘 되니까 사회관계 영역도 소통이 잘 될 거야. 그러면 언어 영역이 이만큼 갑자기 높아지면 어머니 요때 인제 말 몇 마디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더니 사회성도 같이 높아지고요. 언어 영역이 요만큼 증폭이 된 게 딱 요 시기인 것 같다고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발달 변화 이게 1 학기 총평으로 평가지도 다 충족이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여기 변화를 다 체크했기 때문에 이게 1 학기 충족 다 됩니다. 영역별로 안 적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부모님 배부 자료 부모님 생활기록부로 배부할 자료들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계속 나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7월 관찰일지, 영역별로 되어 있는 관찰일지, 사진 있는 관찰일지, 1, 2, 3, 4, 5, 6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체크한 관찰지가 가장 이 아이를 발달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요거. 1학기 구간, 이렇게 나타내는 구간별로 했던 1학기 3월부터 7월이 되겠죠. 요거. 그럼 요 세 페이지 표지는 이거를 선택하든지 월별 표지를 선택하든지 해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부모님한테 "이 아이가 1 학기 동안 했던 생활 기록부입니다." 하고 주시면 영역별로 '아니 이걸 할 수 있구나.' 구간 검색을 보니까 선생님이 월별로 '아 이 아이는 이런 걸 하고 이런 거를 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사용하거나 발달 그 1 학기 총평, 평가제를 앞두고 1 학기 총평을 구비해야 된다면 요거를 프린트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부모님 생활 기록부는 요렇게, 요렇게 배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전달 드릴 거는 요거였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 사용하면서 여기 챗GPT 지금 프린트하니까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챗GPT 사용해서 총평도 작성하고 월별 작성하는 거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영역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적었거든요. 영역별로 다 적었는데 그래도 그중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 아이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반 아이의 한 아이의 이번 달에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두 줄 적으시면 돼요. 그럼 이 한두 줄이 쌓여서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챗GPT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다시 붙여 넣기 해서 프린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또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요 칸 안에가 넘어가면 프린트가 되지 않아요.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건 제가 다 디자인하고 기획을 했는데요. 이 내용까지 넘어갈 내용까지 필요한 내용은 많이 없어요. 만약에 가득 넣고 싶다면 이 칸이라도 줄이세요 그냥. 칸이라도 줄여서 혹은 이걸 땡겨서 더 많이 작성을 하는데 그 정도 많이 적은 내용 중에 아이를 대표하는 내용이 크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님도 이 내용 많이 안 읽을 수 있거든요. 가독성이 좋아야 되겠죠. 전달을 했는데 '아 그냥 그렇구나. 뭐가 이렇게 글자가 많아.' 하는 것보다 가독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월별 변화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부모님한테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발달도 잘 체크하고 있고 영역별 지원도 잘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1 학기에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1 학기 생활기록부를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길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요 칸이 넘어가면 출력이 되지 않으니까 일부러 칸을 넘겨서 "저는 2 페이지 하고 싶습니다." 하셔도 돼요. 아니면 어떤 기관은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드래그해서 한글 파일로 만들 때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발달 변화 드러나고 지금 사진이 좀 깨져 있지만 아이 사진도 월별 사진 다 드러나고 이 내용이 그 3 개를 조합해서 연계성 있게 좀 풀어서 설명하는 거라 굳이 이 내용이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딱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만들었으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고 자 1 학기 생활기록부 잘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관찰이 적을 때 오늘 전달 드리고 싶은 거 "우리 아이들 쓰세요."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매달 매달 작성하는 것들이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고 이걸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해서 영역별 범주 안에서 잘 관찰하게 되는 학습은 될 거예요. 계속해서 매달 선생님이 변화를 체크하려면 그 내용이 뭔지를 계속 외우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기관 중에 좀 대표되는 기관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 개발할 때부터 사용했던 선생님들이 선생님 있잖아요. 요즘에 쓰면서 드는 생각인데 여기 체크하는 거 아이들 월별 요렇게 수준별 체크하는 거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는데요. "여기 있는 수준이 우리 반 아이들보다 낮는 것들도 있대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도 듣고 여기도 듣고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건 기준이에요, 기준.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표준보육 범주에 있는 1세 아이들, 2세 아이들, 3, 4, 5세 아이들, 0세 아이들, 00세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이거 할 수 있습니다."를 제가 나타내고 그걸 연령별로 0 세부터 만 3세 혹은 2 세부터 만 5 세, 만 6 세까지 이렇게 제가 체크해 놓을 수 있도록 했죠. 그 범주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우리는 선생님들이 체크하다가 "우리 아이들은 되게 수준이 낮아요."라고 하면 '이 아이들의 발달을 끌어올려야 되겠구나.'라고 좀 노력을 하시면 돼요. 지원을 계속 해 주려고 해 보세요. 선생님이 알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지원하는 거는 지원할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 체크하다 보니까 인제 우리 원에 있는 아이들이 요 정도 수준은 다 해내는 것 같은데? 혹은 이 연령보다 한 6 개월은 좀 앞서간다 하면 발달이 빠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원에 원장님한테 "거기 원은 발달이 애들이 빠른 거예요. 선생님이 알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 진짜 애들 발달 빠른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거의 80% 되는 기관에서는 표준교육과정 범주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이 애들 이거 못하는데요?" 그건 선생님이 지원을 안 해서일 확률도 높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연령은 이거 해야지.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지?' 하고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선생님은 표준교육 과정 범주도 잘 모르고 그다음 단계 우리 연령을 안다 하더라도 그다음 단계 연령의 아이들 범주도 모르면 '얘 못하네. 얘는 뭔가 늦대네.'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면 발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선생님의 조력이 많이 필요해요. 아이들의 경계성을 발달 경계성을 말하는 거냐, 이 경계가 어느 정도이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잘하는 것이 뛰어난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요 정도 단계 가려면 몇 개월이 걸리지. 보통 아이는 6 개월이 걸리는데 얘는 3 개월 만에 하네. 그럼 다음 단계도 3 개월도 가능하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 경계를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그 기관에서는 저는 교육부에서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그래서 "뭐가 가장 좋으냐? 원장님이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모든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원하고 있어서 "웬만한 표준교육과정 내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뭐 하셔서 되게 만족스러워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 일지를 적을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적는지 되게 중요해요. 한번 내가 수기로 적는다면 내가 적은 거 한번 하나에만 찝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우리 아이의 한 달을 대표하는 내용인지 아닐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수기로 적더라도 선생님이 한 달을 대표하는 내용, 표준보육과정 범주 안에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시면 이제 이 아이들의 발달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보이게 되면 '이게 안 되는구나. 지원해 줘야지. 얘는 이런 걸 하네. 너무 잘하네. 그다음 단계도 지원해 줘야지.'가 되면 아이들은 발달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걸 선생님들은 원내에서 해야 하는 거고 "이런 발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를 가정을 연계해서 생활기록부를 배부하는 것이 어린이집의 역할이에요. 자, 오늘은 인제 저번에 영세 공부했는데 선생님들이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세도 추후에 할 텐데요. 그중간에 이미 이 발달 그 총평이나 1 학기 총평, 평가제 다 이렇게 충족됩니다. 평가제 따로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별 문의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면서. 생활기록부 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문의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중간에 빨리 잡아서요 제가 "1 학기 생활기록부 하는 거 안내해 드릴게요."라고 해서 오늘 무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정리해서 부모님한테 예쁘게 만들어서 배부하세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원에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원은 이런 것까지 합니다. 이런 데 없으시죠?" 라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배부를 쫙 해 보세요. 이게 앞으로는 많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익숙한 일상에서 원내에서 익숙하게 이루어졌다면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쓰는데 전에 어떤 원장님이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다가요 어떤 어머님이요 병설 유치원을 옮겨갔어요. 그래서 옮겨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랬더니 이유가 뭔지 물어봤는데 그 어머니께서 "거기는 선생님이 발달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고 생활기록부를 배부해서 안심되어서요."라는 말 때문에 원장님이 너무 속상해서 "우리 아들 써야 되겠어요." 하시는 원장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필요한 서류이고 앞으로 해야 할 서류이긴 맞아요. 근데 이미 하고 있죠. 1 학기 총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원만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제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 서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사용하실 선생님 걱정하지 말고 이걸 잘 배부하는데 요렇게 7월 관찰일지 1 학기 구강 검색 1 학기 한 걸로 구강 검색해서 총평 정리해서 표지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예쁘게 정리해서 부모님한테 7월 학기 뭐 가정학습 기간이 있다든지 이럴 때 딱 배부를 해 주세요. "1 학기 아이 동안 우리 이렇게 열심히 지냈습니다."라는 것들. 아시겠죠? 자, 궁금한 거 없으면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인제 곧 1세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 선생님 기다리고 계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